네,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성일정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힘드시지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그 3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실 때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2월 취업자 수도 작년 대비 26만 명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예, 그 당시에 그런 지표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 네. 또 5월 9일 날 또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중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뭐 수치적으로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지금 수치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정부가 생산을 증가하기 위한 국가 GDP를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에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지금 복지나 단기 초단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넣었단 말이지요.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수치로 얘기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수치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4개월 전에 2개월도 안 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을 왜 하지요? 의원님, 그때 당시 말씀 주실 때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경제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위기라고 규정한다면 지난 6월 달에 15억 불의 외평채가 사상 최저금리로 경제 위기라고 한 날에 그렇게 외평채가 그렇게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부분, 그런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어렵고 대책을 세우지만 또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비교적 나은 부분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또 이룬 성과 중에서 나은 부분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은 그냥 주저앉아서 어렵다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고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26만이 나오면 26만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30, 40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서는 그대로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경을 하려고 하면 법적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경제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는데 굳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이 추경의 89조 국가재정법 89조의 주요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난 해라든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성장률이 낮은 건 아니지만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내 투자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서 미리 그런 발생 우려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것은 추경 요건에 그대로 부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제 대응을 하는데 이 조건에 전쟁도 재해도 경기 침체도 대량 실업도 아닙니다. 아니죠. 경기 침체 등 대내 중대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변화가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또 부총리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 지금 경기 침체 등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국민한테 고해성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추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나 저나 그런 메시지를 전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우리 경제가 아주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2015년도 7월 8일 날 문재인 당대표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번 추경은 박근혜 대통령 때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에 의한 것이다. 또 경제 실패로 세수 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 상황하고 어떻게 틀리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추경을 요청했었을 때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 하시면서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이
대통령께서 이 경제 실패로 세소 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이 추가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추경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수 부족을 사태를 겪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추경하면서 저희 얘기가 나오지 아닙니다. 여기 문장을 잘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빚내서 추경을 하는데 경기가 지금 우리 부총리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이게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리고 15년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저 말씀에 준거했었을 때 우리가 경기 진단한 걸 잘못했다. 그러니 추경을 좀 해달라. 내가 그동안 잘못 인식했던 것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부총리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한테 돈을 달라고는 명분이 있죠. 의원님, 지금 저희가 추경 6조 7천억을 제출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반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하고 하반기에도 경기가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전망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내수라든가 부총리 그렇게 궁색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2개월도 안 돼요. 2개월 내에 IMF 왔습니까? 아니면 금융위기가 왔습니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앞뒤에 이렇게 다 같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 부분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아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뭐 대통령이나 저나 경제를 담당하는 저나 그런 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같이 힘 모아 가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요? 수치로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대통령께서 틀리게 국민한테 보고했다는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희망을 준다니요? 아니요. 해외에서 우리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또 굉장히 탄탄하게 우리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외 자산 보유고라든가 아니면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뭐 35시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의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한국 경제를 그렇게 아까 발행한 예평차가 몇 년짜리입니까? 한 20년 만기 20년 정도 될 겁니다. 만기 20년짜리가 레이트가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리버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사상 최저의 가상금리가 붙어서 이제까지 최저금리로 15억 불을 발행을 성공을 했는데요. 한국 경제를 지금 의원님처럼 아주 경제 위기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달라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표를 좀 넘겨주세요. 지금 지표를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0.4%를 했고요. 수출입 동향에서도 계속 하향 경직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실업률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10.4%에다가 체감은 24.6%까지 가 있어요. 각종 경제 이 지표를 다 봐보면은 다 그 다음 표지 보여주세요. 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내용이 다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보다 더 뭐 중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업률 4%로 높습니다. 그러나 고용률도 사상 최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은 분야하고 어려운 분야를 부총리님이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고용률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정부가 돈을 가지고 초단기 알바를 많이 만드는 것은 다른 정부 어느 정부 그거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알릴 때는 고용률 지표와 실업률 지표와 취업자 증감 지표나 공이 다 알릴 거는 그대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올린 것처럼 수출 저희가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출 상위 10개국을 전부 비교를 해봤습니다. 8개 국가가 7개월 내지 8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는 겸손한 정부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발표하시고 국민 여러분 이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추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한테 절대로 겸손한 정부가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 견제해왔던 것이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균형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역점을 뒀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혹시 일각에서
우리 경제의 나쁜 측면만 부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경제 심리적으로 마이너스가 갈까 하는 걸 생각하면 저는 그런 분야에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제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공의 숫자로 가거나 허수의 숫자로 국민한테 발표한다 그러면 더 큰 재앙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공의 숫자나 허공의 숫자로 허위의 숫자로 보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착시의 효과로 상당한 이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용 숫자도. 부총리님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숫자로 나오겠지만 통계로 나오겠지만 정부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이 부분이 있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저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가공의 숫자다 허위라는 숫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